혹시 예전에는 5분이면 가던 거리가 요즘은 10분처럼 느껴지시나요?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고 충분히 잠을 자도 아침에 몸이 천근만근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몸의 기둥, 근육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30대부터 매년 1%씩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해서 6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70%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이건 10만 년 전부터 설계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근육은 단순히 우리 몸을 움직이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면역력을 지키는 방패이자 혈당을 조절하는 댐이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대한 창고이기도 하죠. 이런 근육이 단백질 부족으로 계속 빠져나가면 단순히 걷기 힘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감기 같은 작은 병에도 쉽게 걸리고 한번 아프면 회복이 더뎌집니다.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고 늘 피곤함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동도 하시고 단백질도 열심히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나는 단백질 좋다는 거 다 챙겨 먹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드신 단백질이 실제 근육까지 제대로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위산과 소화 요소가 줄어들면서 단백질 흡수율이 뚝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먹는 단백질의 80%를 흡수했다면 60대 이후에는 50% 정도밖에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50대 이후에 우리는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이면 충분하지만 근감소증을 막기 위해서는 체중 1kg당 1.5g까지 드셔야 합니다.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에 90g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건 무려 계란 12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매일 이렇게 챙겨 먹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딱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첫째, 위장에 부담 없이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어야 합니다. 둘째, 칼슘이나 아연처럼 단백질이 근육으로 착 달라붙게 도와주는 보조 영양소가 풍부해야 합니다. 셋째, 매일 꾸준히 먹을 수 있을 만큼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단백질 보물들이 우리 주변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부나 계란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10년 전 근육을 되찾아줄 3가지 보물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보물은 바로 건새우입니다. 마른 반찬으로만 생각하셨나요? 건새우 한 줌, 약 20g에는 계란 3개와 맞먹는 15g의 단백질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말리는 과정에서 칼슘은 10배, 아연은 5배나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아연 성분은 단백질을 실제 근육으로 만들어주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실제로 69세의 한 어르신은 건새우를 꾸준히 드신 지 2달 만에 근육량이 15%나 늘고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고 합니다. 비싼 단백질 보충제 일주일치 가격이면 건새우는 한 달은 좋게 먹을 수 있으니 경제적으로도 최고죠. 건새우는 시금치와 함께 볶아 드셔보세요. 시금치의 비타민C가 건새우의 풍부한 칼슘 흡수를 도와주니 이보다 더 좋은 궁합이 없습니다. 두 번째 보물은 명절 때만 드셨을 황태포입니다. 황태는 겨울철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단백질 구조가 아주 부드럽게 변합니다. 그래서 소화 흡수율이 굉장히 높죠. 일반 생선이 소화되는데 3-4시간이 걸린다면 황태는 1-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만한 단백질이 없습니다. 영양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황태 100g 속 단백질은 무려 79g, 소고기 살코기의 4배, 닭가슴살보다도 많습니다. 기름기는 거의 없어서 먹는 족족 근육으로 바로바로 쓰이죠. 73세의 한 어르신은 아침마다 황태국을 드시고 3주 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몰라보게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황태 한 마리면 국을 5번은 우려낼 수 있고 남은 살은 반찬으로도 먹을 수 있으니 정말 알뜰한 단백질이죠. 황태는 무와 함께 끓여 드세요. 무에 든 소화효소가 황태의 단백질을 남김없이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물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이 왜 특별할까요? 바로 이 검은 껍질에 든 안토시아닌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세포까지 잘 배달되도록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검은콩 100g에는 일반 콩보다 훨씬 많은 43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두부의 3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특히 근육 생성 효율이 높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먹는 만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78세의 한 어르신은 검은콩을 꾸준히 드시고 한 달 만에 다리가 가벼워져 활동량이 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검은콩은 밥에 넣어 드시거나 콩나물로 드실 때 들기름을 살짝 뿌려 드셔보세요. 들기름의 오메가3가 안토시아닌의 항염 효과를 극대화해 최고의 시너지를 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궁합도 있습니다. 두부와 시금치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금치의 수선 성분이 두부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 콩자반처럼 짜게 졸인 반찬은 오히려 칼슘을 몸 밖으로 내보내니 피해주시고 식사 후 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도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니 최소 30분의 간격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좋은 식품들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단 2주 만에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근육 회복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주차 목표는 기초 체력 회복입니다. 아침에는 물을 넣고 끓인 뜨끈한 황태국으로 속을 편안하게 열어주세요. 점심에는 밥을 지을 때 검은콩을 3대1 비율로 섞어 검은콩밥을 드세요. 저녁에는 건새우 볶음이나 무침을 반찬으로 추가합니다. 2주차에는 근육 합성에 속도를 붙입니다. 아침은 황태죽이나 황태 미역국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단백질 농도를 높여주시고요. 점심에는 검은콩밥에 콩 비율을 조금 더 늘리거나 검은콩 두유를 갈아 드셔도 좋습니다. 저녁 건새우 반찬에는 들기름을 살짝 둘러 영양 흡수율을 높여주세요. 이렇게만 실천해보세요. 아마 5일만 지나도 속이 편안해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열흘쯤 되면 걷는 게 빨라지고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질 거고요. 그리고 2주가 되었을 때 아침에 몸이 가뿐하게 일어나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마치 10년 전 내 몸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식단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딱 2주만 결심하고 실천해보세요. 비싼 보충제, 복잡한 운동 없이도 이 건새우, 황태, 검은콩 3가지만으로 여러분은 10년 전의 체력을 충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약국보다 밥상이 먼저다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